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식TV 백은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4월 29일 4월의 마지막 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강보학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7% 상승 마무리, 코스닥에서는 0.04% 상승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시게 되면 외인과 기관의 이제 코스피에서 양 매수가 들어와 줬는데 2,500억 원 정도 들어와 주었습니다. 이 금액대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겠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증시가 개장하고 다 갭상승을 하게 됐다, 만약에 호재에 의해서 갭상승을 하게 됐다면 외인과 기관은 다시 한번 팔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은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일 같은 경우 다우, S&P, 나스닥,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율과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조세를 보인다는 것은 증시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죠.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에서는 이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 하락분을 맞았지만 지금 현재까지 V자 반등을 통해서 3분의 2까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이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여기 오전 11시 때부터 계속적인 등락폭을 반복하면서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힘이 약했죠. 갭상승의 힘이 약했지만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강보 마감, 하락 마감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어느 쪽으로 한 방향으로 배팅을 못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점이 이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아까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3분의 2라는 것을 회복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다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이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으로 들어가고, 실물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L자형 굉장히 천천히 더디게 흘러갈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더 많고,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유동성은 더 커진다. 그리고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괴리율, 즉 디커플링 현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시장 패러다임은 경제 재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악재와 호재 중에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지금 호재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적으로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V자 반등을 이루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코로나로 인한 하락이었는데 시장의 유동성 공급, 뭐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서 지금 반등을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그 원래 원천적인 그 문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뉴욕 증시 패러다임 이제 경제 재개에 맞춰지는 분위기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이제 미국의 자동차 업종이죠. 다음 달 18일부터 미국 내 공장 가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지 않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지금 경제 활동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일단 지금 또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번기 이제 시작의 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판벨트 지역 위주로 이제 경제 재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5월 달에는 더 많이 이제 확산세를 보고 조금 더 경제 셧다운을 이제 풀기로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까가 이제 크나큰 관건이죠.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경제 재개가 이루어진다면 증시는 조금씩 더 회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증시는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돼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코로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어느 뉴스에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될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치료제입니다. 이게 치료제가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 코로나는 거의 이제 시장에 조금씩 사라질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장의 하락이 코로나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이게 더할 나위 없는 호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치료제 개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는 렘데시비르가 있겠죠.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상이 조기 종료되었지만 5월 달에는 이제 미국에서 임상하는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5월 달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의 재확산 그 이슈를 조금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게 되면 조금 안타까운 뉴스이긴 하지만 코로나를 완치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하신 분이 자택에서 이제 숨져서 발견됐다라는 뉴스도 제가 확인을 했고, 실질적으로 완치가 되었다고 판정을 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확산이 돼서 입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지하철만 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서인지 마스크를 안 착용하신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착용하고 계셔 주시는데, 지금 이번 또 황금 연휴가 있단 말이죠. 3박 4일, 길게는 5박 6일까지 가능한 휴일인데, 이 연휴 기간에 상당히 이제 많은 인구의 유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좀 답답해서 이곳저곳 여행을 알아봤었는데 거의 다 지금 여행지들이 만석이고 매진이더라고요. 숙박업체들이. 그래서 이번에 연휴 때 굉장히 이제 많은 인구의 유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게 잠복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연휴가 있고 난 이후에 1, 2주 이후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이제 환자들이 급증하는 뉴스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증시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이때까지 시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상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시장에 대한 금융정책, 돈을 풀겠다는 거죠. 유동성 공급과 정부 정책.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하루에도 사망자가 일어나고 있고 확진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했던 추세였고,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냥 그 수치가 줄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증시를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괴리가 크게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 굉장히 원천적인 그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풀겠다는 거는 기업들에게 그렇게 큰 타격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 기업 활동 계속적으로 하게 해줄 테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경제를 살려주라. 이런 뜻으로 이제 돈을 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서 그 경기 침체가 좀 더 늘어나게 된다. 돈을 쓸 때를 썼는데 그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돈은 어차피 세금으로 굴리는 거라서 세금을 다시 한번 더 내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임시방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도 똑같이 이제 번영될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되고 지금 이 상태만 유지를 해줘도 괜찮은 시점인데, 여기서 더 확산이 된다? 그럼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은 하락으로 갈 것이고, 정부에서는 돈을 푼 만큼 그것을 또 기업들이 수익 창출을 해내서 걷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걷어가게 되면 경기 침체는 더욱더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이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리스크들이 굉장히 너무나 많은 시장입니다. 일단 저희 V자 반등이 나와서 일단 한숨 돌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하방 경직성으로 갈 확률은 높다. 하지만 그 저번처럼 어느 정도 변동폭이 큰 하루에 막 4%, 5%, 6% 크게는 뭐 10%까지 빠지는 장세의 연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씩 하락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려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세 가지는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이번 연휴 보내시면서 미국의 동향,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 지금 우리 국내도 실적 발표 기간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기업들이 1분기에는 그래도 선방한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3월 달부터 이제 저희는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경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한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겠고 2분기가 가장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2분기에 기업들의 활동 그런 거 체크 잘 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는 3일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좀 견뎌내기 좋은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도 그래도 고생 많으셨고 연휴간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간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